혹시 길을 걷다가 아니면 여러 매체를 보시다가요. 문득 그 활기 넘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혹은 뭐 예전 같지 않네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좀 아려오는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네네. 어쩌면 그들의 뭐랄까 에너지나 아니면 가능성 같은 거랑 현재 당신을 그냥 무심결에 비교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특히 이제 60세 이후에 이런 비교가 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치 사회 전체가 젊은만을 막 착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잣대에 스스로를 맞춰보게 되면서, 나는 뒤처지고 있나? 아, 내 좋은 시절은 다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참 보이지 않는 함정이죠. 자존감을 갉아먹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젊었던 시절 혹은 지금의 젊은 세대와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는 이 경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이런 비교가 때로는 좀 해롭고 불공정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혹시 그 함정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벗어나서 지금 당신이 가진 그 고유한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떻게 더 젊어 보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더 충만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젊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 잣대에서 좀 벗어나서 당신의 삶 자체를 존중하고 이 풍요로운 인생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 그걸 같이 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우선 이 비교하는 마음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주변을 살피고 자기 위치를 가늠하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본능 같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좀 사회 전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독일어 자료에서 봤던 광고 분석 연구가 좀 인상 깊었는데 미디어에서 노년층의 모습 자체가 잘 안 보일 뿐더러 나오더라도 뭔가 좀 정해진 이미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스페인어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히 미디어 노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젊음을 거의 뭐 가능성이나 가치 그 자체랑 동일시하는 그런 코드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이상적인 젊음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기 쉬운 거죠. 네. 이건 그 영어 자료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아주 잘 자란 참나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막 심은 어린 묘목이랑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공정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또는 뭐 수확기의 포도밭을 이제 막 새로 심은 어린 포도나무랑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마라톤 완주 지점에 딱 서 계신 당신을 단거리 철발선에선 젊은이랑 비교하는 그런 셈인 거죠. 네. 그 비교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비교는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해롭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단순히 기분이 좀 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그 독일어랑 영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생 쌓아온 경험, 지혜, 아니면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회복력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것들 대신에 내가 잃어버린 것, 뭐 신체적인 능력의 변화라던가 외모 같은 그런 부분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없는 것에만 자꾸 눈이 가는군요. 그렇죠. 나는 이제 쓸모없다, 뒤처졌다.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자존감이 계속 깎이고 결국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심한 경우에는요, 그 한국어 자료나 터키어 자료에 나온 사례들처럼 아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고립이요? 네. 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기에는 너무 늙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관계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스스로 벽을 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게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핵심은요. 시선을 그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그러니까 당신이 걸어온 그 아주 독특한 여정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자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 네.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오셨고 또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셨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당신만의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 나만의 이야기.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삶은 그 스페인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많은 경험과 지혜, 기쁨과 슬픔이 막 엮여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걸작이라는 거예요. 걸작이요.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젊음이 이제 막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시기라면 당신은 이미 그 책의 많은 부분을 읽고 그 깊이를 아는 독자와 같다는 터키어 자료의 비유도 참 와닿더라고요. 아, 책의 독자. 네. 네,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이나 뭐 희끗해진 머리카락 같은 게 그냥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고요. 그 한국어랑 스페인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당신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역사를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과 같은 거죠. 훈장. 아, 관점을 그렇게 바꾸는 거군요. 네,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에만 묶여있거나 아, 저 젊은 사람처럼 하면서 현재의 나를 자꾸 깎아내리기보다는 당신이 이루었던 크고 작은 성취들, 또 넘었던 어려움들, 그 과정에서 얻었던 통찰들을 좀 의식적으로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의식적으로요? 네, 뭐 독일어나 영어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일기를 써보거나 아니면 인생에 중요했던 순간들을 쭉 목록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당신 안에 있는 이 터키어 자료에서 말한 삶의 도서관, 이야말로 젊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당신만의 정말 귀한 자산이거든요. 삶의 도서관.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와 가능성이 있다면 나이 들면은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선물들이 있어요. 나이 들매 선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깊이, 또 감정적인 회복력, 그리고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입니다. 네, 여러 풍파를 겪어봤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확실히 젊을 때는 잘 모르는 것들이죠. 그렇죠. 특히 그 영어랑 스페인어 자료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은요. 단순히 뭐 평온하다 이걸 넘어서서 피상적인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본질, 예를 들면 깊은 관계라던가 마음의 평화, 아니면 사회에 좀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 같은 이런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명료함을 나이듦의 중요한 강점으로 꼽았다는 점이에요. 아, 명료함이요?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군요, 중요한 것들이? 맞아요. 젊음이 막 빠른 물살 같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천천히 흐르는 깊은 강과 같다는 터키어 자료의 비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강, 네. 그리고 이런 내면의 힘이나 평온함, 지혜는요. 겉모습을 초월하는 어떤 깊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아, 내면의 힘이 매력이 된다. 네, 독일어 자료에서는 심지어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을 보여주는 노년의 모습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나이듦을 상실의 과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혜와 평온, 그리고 자기 이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상실이 아닌 획득이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알아차림과 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뭐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네, 일단 알아차리는 것. 네, 터키어, 영어, 스페인어 자료들에서 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또 비교 모드에 들어갔구나. 근데 이 생각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그냥 상기시켜주는 그런 연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 드는 감정 있잖아요. 뭐 질투라던가 슬픔 같은 거. 네. 그런 감정도 내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요. 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는요. 알아차림 다음에는 자기 연민이 좀 따라와야 한다고 해요. 자기 연민이요? 네, 독일어랑 터키어 자료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인데 말 그대로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막 자책하기보다 이런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요. 네. 힘든 감정이 느껴질 때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애썼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는 거죠.
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 실천법은 현재의 삶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뭐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조언인데요. 현재에 집중한다.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비교하는 데 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당신에게 기쁨이나 의미 또 성장을 주는 그런 활동에 투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뭐든지 좋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 그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활동,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미뤄뒀던 독서, 정말 뭐든 괜찮아요. 당신의 영혼을 좀 살찌우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습관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비교할 틈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매 설물에 감사하기예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선물들요. 네, 특히 스페인어랑 영어 자료에서 강조된 부분인데 지혜, 경험, 깊어진 통찰력,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더 단단해진 관계 같은 거요. 오직 시간이 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좀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현재 삶에서 감사한 점 딱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아, 감사 일기 같은 거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바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기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도전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젊음만이 가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일단 인식하고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사회가 만들어낸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나이나 외모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좀 되새겨주는 거죠. 네,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다. 맞아요. 그 독일어 자료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가치 있다는 그런 내면의 기준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5가지 방법들, 알아차림과 수용, 자기 연민, 현재 집중, 감사, 그리고 통념에 도전하기,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아까 그 보내주신 자료 속에 실제 사례들도 이런 원칙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68세 헬렌이라는 분 이야기요. 하이킹 그룹에서 젊은 친구들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되게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곧 생각을 바꿔서 자신은 뭐 폭발적인 아침 햇살 같은 게 아니라 꾸준하고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는 오후의 노을빛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재정의하셨다고요. 아, 그 비유 멋지네요. 오후의 노을빛. 네, 그러고 나니까 비교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하이킹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사례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그 72세의 전직 마케팅 임원 데이비드 이야기였어요. 아, 네, 그분은 어땠나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젊은 전문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 자신의 인생 단계를 수학기로 그리고 젊은 세대는 파종기로 비유하면서 더 이상 그런 불공정한 비교는 하지 않기로 딱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수학기와 파종기, 이것도 좋은 비유네요. 네. 대신에 자신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창업가들에게 나눠주는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나이 들매 획득을 실천한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젊음과의 비교라는 어쩌면 좀 보이지 않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나이 듦이 주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네, 이 비교라는 것이 참 우리 안을 기쁨을 앗아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불공정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알아차림과 자기 연민, 그리고 당신의 그 고유한 여정에 대한 자부심, 또 나이 들미 주는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굴레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젊음이라는 찰나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서 깊어지고 변화하고 또 쌓아온 당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젊음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화와 단단한 자신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결코 시들어가는 젊음이 아니라 무익은 지혜와 품격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젊음이라는 그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깊고 풍부한 여정 덕분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만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당신만의 독특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